예, 저 선승범이라고 합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정에서 수능 수학이라고 수리 논술 강의하고 있고, 뭐 대찬 다원 등등에서 쭉 해왔습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 드리면, 요게 이제 코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생 중에서 수능 끝나고 6월, 9월 수능까지 전부 다 이제 100점 나온 학생을 대상으로 카페 주인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이게 작년 명예전당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다 100점 맞아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주인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이제 형광 위주로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실력에 이제 도움 되신 분이 3분 정도 있다 했을 때 제 얘기가 조금 나와서 간단히 제 수업 스타일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 평가원 기출 분석하고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전혀 스킬을 쓰지 않고 정석적인 풀이를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어떤 제 강의 어떤 시그니처 라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수능 얘기는 많이 좀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이 대치동까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노력한 만큼 이게 성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 주제를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는 좀 나오는데 이게 왜 수능 때 성적이 안 나오는지 요걸 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올라가시면 처음에 이제 뭐를 좀 볼 줄 아셔야 되냐면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올해 수능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표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표를. 제가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옆집 애가 수능을 봤어요. 근데 그 옆집 애가 고2 때까지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다른 건 다 맞고 한 30번 정도, 그죠? 최고 어려운 문제만 못 푸는 학생이 고3이 됐어요. 고3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하시면 3학년 가시면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마찬가지로 30번 난이도로 이제 못 풀겠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입시 세계에서 30번 난이도라고 의미하는 거는 정답률이 2%에서 5% 정도 사이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이 3학년 가서 모의고사를 쭉 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보통 몇 점 정도 나오냐면 모의고사가 한 92점 내외 정도 나옵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쭉 봤을 때 하나 정도 쭉 틀리던 학생이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쭉 보던 학생이 2개 정도 틀리던 학생이 수능을 봤습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옆집 학생은 올해 수능에서 몇 점이 나온 겁니까? 이거 보면. 그 학생은 2%에서 5%까지의 문제만 못 풀고 나머지는 다 풀고,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단 한 문제도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1번 5% 안에 들어가는 게 대충 여기까지 보고 요 3개를 틀려서 이 옆집 학생은 88점이 나왔겠구나. 이러면 입시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됐으면 지금 3학년 세계가 난리가 안 났어요. 지금 대충 아시죠? 옆집 아줌마는 우리 애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점수를 받아갖고 와서 지금 혼비백산 상태에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올해 수능을 보셨어요. 14번하고 28번하고 27번을 보셨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수능을 보셨을 때 14번, 28번, 27번의 정답률은 몇 프로입니까? 어머님들 정답률. 어머님들 정답률은 객관식이니까 당연히 20%가 나옵니다. 20%.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14번 정답률 몇 프로입니까? 고3들 정답률이 마이너스 5.3%입니다. 마이너스 5.3%. 이해되시죠? 28번 정답률이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5%니까 세상에 마이너스 프로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옆집 학생이 봤을 때 정답률은 0%, 0%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7번 22%니까 고3들 정답률은 실제 정답이 몇 프로예요?
2%죠. 그러니까 우리 옆집 학생은 수학도 잘하고 다 착하고 한데 뭐만 못 풀어요. 2%에서 5% 정답률 사이를 못 푸는 학생이 평상시에 92점이 쭉 나오던 학생이 올해 수능을 딱 봤는데 정확히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실력대로 다 봤을 때 77점이 나옵니다. 77점이. 그래서 고3 어머니들 잘 모르시니까 우리 애가 여태까지 시험을 보면 대부분 92점에다가 어떤 때는 운 좋으면 96점도 받고 뭐 좀 못 봤을 때 88점 이렇게 봤던 학생이 수능을 봐서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자기가 못 푸는 문제만 못 풀고 왔는데 점수 딱 봤더니 77점에다가 진학사에다 원서 집어넣었더니 건동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연대, 뭐 약대 뭐 이런 데 생각하던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수능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 입시 세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가형 시절부터 2% 5% 정도 되는 문제 자체를 30번 문제라고 불러왔고 지금 대치동에서 어떤 얘기가 그 몇 년 사이에 돌고 있어야 되면 우리 애가 의대 갈 거 아니면 그죠? 30번 같은 문제는 좀 이렇게 뒤로 제끼고 준킬러 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문제 다 맞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수능을 봤는데 30번이 6문제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시험 보러 갔는데 30번에 6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경향이 바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 표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죠? 자, 14번하고 28번하고 두 문제 중에 어느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까? 자, 이 어머니들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면서 14.7%가 그죠? 이게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입술 또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이거 왜 그런 거죠? 왜 아닌 거죠? 14번은 공통이잖아요, 공통. 그럼 여기 정답률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확통이가 들어갑니다, 확통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 정답률은 확통위를 포함해서 14.7%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 28번은 미적분 문제니까 당연히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정답률이 15%인데 이게 객관식이니까 마이너스 5%고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현실적으로 한 명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몇 번입니까? 22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22번도 정답률이 1.5%인데 누가 들어갑니까? 확통위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확통위를 제외하면 실제 정답률은 3%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28번입니다. 28번. 28번은 0%예요. 0%. 그래서 지금 이 수능 난이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별의별 말이 다 돌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대국민 수능 사기극, 그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문제 내고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28번을 30번에 냈다 이거죠. 그리고 30번을 28번에 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정답률이 어떻게 나냐면 30번에 28번에 갔을 때는 정답률이 몇 프로입니까? 23.2%죠. 이해되시죠? 이 문제가 30번에 가게 되면 빵 프로죠. 그래서 빵 프로가 나오면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니까 30번에 낼 거를 28번으로 바꾸면 기자들은 어머님들 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보고. 어머니들 잘 모르시는데 기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올해 극악의 문제는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머니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놈은 뭐냐 이거죠. 이놈은 문제가 27번의 객관식에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그죠? 3점짜리 문제인데 정답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옆집 아이는 뭘 한 거죠, 1년 동안?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은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 문제는 이게 올해 27번인데 정답이 29점이잖아요. 어머니들 이거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EBS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보시면 이런 내용까지 해서 거의 다 똑같죠. 거의. 그러니까 그 학생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EBS를 했어야 되는데 EBS를 안 하고 엉뚱한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만 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5문제는 뭡니까? 아시겠죠 진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5문제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너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가장 어려웠던 5문제 중에서 4문제가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님들께서 이 표를 볼 줄 아셔야지 겨울방학 때 수업 세팅을 어떻게 하시고 어떤 선생님께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걸 할 줄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물어본 3-4가지 질문을 다 틀리셨다. 어머님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5문제 중에 요 문제하고 요 문제가 EBS 연계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가 보통 이제 어느 정도를 좌우하냐면 어머님들 냉정히 말해가지고 요거 실제 정답률 몇 프로? 2% 이해되시죠? 요거 5%. 일반적인 학생은 그냥은 가서 못 맞습니다. 말뜻 이해되시죠? 그냥은 가서 못 맞고 이 EBS 문제가 자기 머릿속에 한 번 풀었다. 당연히 못 맞습니다. 몇 번씩 반복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서 들어가야지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보통 EBS 연계 자체가 좌우하는 비중이 한 8점 정도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쉬운 거 빼고 좀 크리티컬 문제가 8점 정도 되는데 아직 3학년 가서 원서를 안 써보셔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실제 정시에 가서 원서를 쓰시면 수학이랑 국어 비중이 3대2 정도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8점 정도를 국어에서 만회하려면 일반적으로 12점이 필요합니다. 12점. 어머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학 2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는 맨날 수학 몇 개씩 틀려오니까 수학 2문제를 이렇게 그렇게 무게감 있게 생각 안 하다가 이 2문제가 EBS 문제인데 국어 12점이에요. 이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드시는 거죠. 국어 12점을 더 받으시려면 얼마나 많은 그죠? 이게 뭐 집 하나도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보실 줄 아셔야지 그럼 이제 이 기조가 바뀔 확률은 지금 정권은 어떤 정권인지 아시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지금 대치동 좀 고3들 좀 저주받은 고3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포지션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최상위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상위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애는 가서 이제 속은 거죠. 어차피 의대급은 아니니까 30번 같은 거 틀려도 되니까 중상위권 선생님 선택해가지고 중킬로 위주로 1년을 이제 공부하면 92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잘하면 뭐 96점도 나올 수 이렇게 또 공부했던 학생들이 시험장 가면은 만점이 77점입니다.
이제는 정답률 2%에서 5%짜리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시험장 가서, 순정 가서,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애가 실수를 단 한 문제도 안 하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맞고 하면은 만점 77점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도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에서 5%짜리 문제를 맞히는 거는 난이도가 평범한 문제를 맞히는 거하고 레벨이 완전 다릅니다. 투자에 대해 시간, 노력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보통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과탐 한 과목 정도 투자 더 하셔야지 급급 문제들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들은 수학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가 제가 보기에 너무 이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상시에 자 2학년 때 모의고사들 어머니 보셨잖아요. 하나 정도 틀려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3학년 돼서 모의고사 쭉 봤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92점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머님들 생각에는 수학은 이 정도 됐다 하고 딱 봤더니 우리 애가 한국 사람인데 국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국어도 하고. 아, 근데 또 영어도 봤더니 뉴욕의 거지보다 또 못해. 그러니까, 그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1년을, 아, 수학은 이만큼 나올 거고, 영어는 이만큼 나올 거고, 국어는 이만큼 나올 거고 해서 봤는데, 수학은 몇 점이 나왔냐? 70점 초중반이 대부분이다. 나중에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해서, EBS 얘기 느낌 오시죠?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상위권 학생이라도 EBS하고 기출분석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번 대충 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00점이 거의 없습니다. 100점이 거의 없어요. 100점이 멸종동물 수준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내가 2%에서 5%만 문제를 못 풀어요. 수능을 봤어요. 몇 점이죠? 작년에는 88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88점이면 1등급이 84점 정도 되니까 그냥 적당한 학생들 입장에서 속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그 학생은 77점입니다. 근데 현실은 2학년 모의고사 하나만 틀린 학생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애는 가혹하게도 2학년 모의고사를 두세 개 틀려요. 3학년이 됐어요. 모의고사를 쭉 봤어요. 84점에서 88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자기는 2등 2%에서 5% 문제 당연히 못 풀고 나머지 문제에서 한두 개 더 틀려요. 수능을 봤어요. 올해는 70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점수예요, 자체가.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자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게 보통 3학년 올라가서 어머님들을 딱 보고 매년 설명회 때 이 표를 딱 이렇게 해서 읽을 줄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아야지 이제 이거 수업을 세팅하고 어떤 선생님을 들어야 되는 걸 아는데 뭐 가면 이제 이 선생님 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올해는 준킬러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올해 대충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 여기까지 하고 좀 잘랐는데 정답률이 5%가 넘어가서 정답률이 10%입니다. 그럼 쉬운 문제입니까? 10%가? 그것도 아니죠, 또. 그래서 공부를 이제는 아주 깊게 하지 않으면 만점에 80점부터 시작합니다. 만점. 자, 고3 됐어요. 겨울방학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부터? 미적분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미적분을. 고3들 있잖아요. 미적분이 몇 문제 나오시는지까지는 아시죠? 8문제 나오는데 반타작부터 시작합니다. 반타작부터. 아까 얘기했죠. 5문제 제일 어려운 5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5문제 중에 4문제가 미적분이에요. 그 4문제가 2%에서 5% 사이인데 2%에서 5% 사이 맞추는 게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타작부터 시작합니다. 반타작부터. 자, 여기 대치동 어머님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게 뭐가 이게 달라진 건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치동 학생들이 수학 제일 잘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일 잘하는 부분. 대치동 학생이 수학 제일 잘하는 부분. 다른 동네 학생들보다.
하나라도 좀 맞히십시오, 제발. 예. 예. 그게 도형입니다, 도형. 그죠? 예, 왜냐? 다른 동네 학생들보다 선행이 빠르고, 그죠? 그 도형은 주로 베이스가 어디서 다져지냐면 중학교 때 다져집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을 제일 잘합니다, 도형을. 도형을 제일 잘해서 작년까지는 미적분이 어떻게 출제되냐? 미적분이 8문제가 출제되는데 4문제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앞에 뭐 2점짜리 3점짜리 출제되고 4문제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도형이었습니다. 도형. 그러니까 대치권 애들이 그 도형 문제를 4문제 중에 어려운 2문제를 맞고 자기가 의대급 정도가 아니면 미적분에서 뭐 2개 정도 틀려도 그죠? 그 다음에 공통에서 뭐 한두 개 틀리면 뭐 88, 84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소소하게 다 이렇게 문제시 되지 않고 넘어갔다 이거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이거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작년에 평가원장님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이제 수능을 바꾸겠다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동안 고3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해 안 되는 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가 바뀌었냐?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미적분 어려운 4문제가 다 미적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도 이해 안 가실 텐데 대치동 학생들은 미적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대치동에 겨울방학 때 상위권을 대상으로 한 미적분 개념 강의가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개념 강의가 있던데요? 회차를 봐서 10회, 12회짜리는 개념 강의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되면은 우리 옆집 아이는 공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왜 미적분 다 틀리나요? 어머니들이 강의를 선택을 할 때 겨울방학 커리가 미적분 개념 강의가 10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개념 강의는 말이 뭐죠? 교과서 목차 맨 앞 단원부터 교과서 목차 맨 뒷 단원까지를 한 단원 한 단원을 차근차근 하는 게 개념 강의 아닙니까? 커리큘럼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지. 어떤 특별한 테마를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법으로 스킬을 동원해서 짧고 멋있게 푸는 10회짜리 특강입니다. 물론 그게 개념이 다 돼 있는 학생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아이들 미적분 개념 돼 있습니까? 대치동에 요즘 그런 학생들이 전교에 몇 명 안 됩니다. 요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 고3들은 올해 고3만 유독 뇌세포가 적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체가 지금. 뭐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어떤 수업을 선택해 여러분 어머님들이 지금 고3 가서 이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수업이 뭐냐? 짧고 스마트하고 빨리 끝나고 뭐를 한 바퀴 돌렸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얍삭하게 해가지고는 2% 5% 맞을 수 없겠죠. 그죠 제가 미적분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바퀴를 돌 때 얼마나 꼼꼼하게 돌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자 보시면 개념 학습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할 텐데 맨날 가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0문제 모의고사 푸는 거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갖고.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뭐라고 그랬죠 제가? 28번이라고 했죠. 28번급의 문제를 시간이 다 좀 걸리더라도 시간 내에는 못 풀 괜찮은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 힘으로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30문제 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이들이 완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0문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에서 5%짜리 문제는 시험 볼 때
건들지 않습니다. 예. 왜? 점수가 채점에서 엄마한테 날아가는데 2%짜리 5%짜리 문제 건들다가 그것도 못 풀고 다른 것까지 틀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안 푼다고요, 아예. 예. 지금 수능은 2%에서 5%짜리 문제를 못 풀면 만점이 그냥 80점입니다. 80점. 근데 가서 이제 개념도 안 된 아이들이 대치동에서 그 좀 나쁜 학원들 있잖아요. 과거 인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가가지고, 예. 7월 달부터 가서 막 모의고사를 풉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박살났습니다, 다 박살. 예. 여기 좀 이따 할 텐데, 그럼 미적분 학생은 어떻게 되냐? 냉정히 말해가지고, 평범한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난이도에서 주 1회 미적분 하는 것도 제가 작년 설명 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주 1회 미적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것만 갖고. 보시면, 결과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해서 미적분을 28번까지, 예. 거기까지 맞추고 싶으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편하게 공부하면은 예, 절대 안 되게 예, 이렇게 좀 시험지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좀 이러더라도 예, 논술 같은 거 같이 미적분 논술 같은 거 병행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 예. 느낌 오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번 28번 왜 정답률이 빵 프로일까요? 수능 시장 이게 뭐가 나온 이라는 게 나왔는데 수능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수능 시장. 이게 논술에만 나오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빵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빵 프로가. 그냥 빵 프로가 왜 나오냐? 다시 자 결론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평가원장님께서 예, 시사전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라서 수능을 이제 어떻게 내겠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킬러 문항 안 나옵니다. 킬러 문항. 그런데 어머니들 아까 이거 봤더니 정답률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가 아니라 킬러 문항이 안 나온 겁니다. 이걸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오늘 수업 중에서 수업이 아니라 그죠? 무슨 이야기죠? 예, 이게 가장 어려운데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항은 뭐를 의미하냐면 개념이 난이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3개 이상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저 개념, 요 개념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대비가 됩니다. 상황이 어지럽기 때문에 개념이 3개 이상 섞였다는 건 상황이 이 상황도 있고 저 상황도 있고 이게 한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사설 모의고사, 그러니까 무슨 생존 모의고사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나라에서 그게 하면은 안 되게 지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예. 개념 하나를 물어보는데 그 개념 하나를 깊숙이 물어보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게 시간 관계상 예. EBS 연계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대치동 학생들은 EBS 문제 안 풀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학원 자체 교재 풉니다. 아이고 이거 해서 자 요즘 어머니 웹툰 같은 거 혹시 어머님들은 안 보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요즘 환생하고 회귀하고 막 이런 얘기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능을 3번 봐서 망한 삼수생이 기도해가지고 환생을 했어요. 환생을. 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한 짤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첫 번째, 어머니들 보통 고3 어머니들 클리닉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개념 공부할 때 상관없어요. 근데 개념 공부 다 끝난 다음에 클리닉 위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그 학생이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클리닉에서 하면 조금 하다가 풀다가 어려우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들이민다 이거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3학년 끝납니다. 예. 자, 어머니들, 여기 어머니들 안 계셨겠지만, 어머님 친구들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등록해놨다가 저기도 등록해놨다가, 그죠? 예,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오냐. 이게 대치동 어머니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대치동 어머님들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분매당입니다. 자, 처음에 갔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개념을 차근차근 수업을 하잖아요? 애들이 지루해서, 아, 이 선생은 아니에요. 이런다. 그 다른 선생님은 첫날 막 엄청 화려하고 이렇게 쇼맨십 좋고 해서 막 이상한 스킬 같은 거 고2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이 알아서 스킬을 하면은 애들이 고2가 사실 뭐랍니까? 그 뿅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기서. 그래서 자기한테 독이 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문제를 풀려봐서 3학년 올해 수능 문제 풀려봐서 이거를 진짜 그럴 리도 없겠지만 뭐 한 96점 이상 진짜 나온다. 이 정도급 되는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도 되는데 봤는데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익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선택합니까? 차분차분 개념부터 하는 강의는 지루하다고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강사들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대치동 바닥이 스킬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선택받으려면.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머님들, 우리 애는 평가문제 다 풀었는데요. 전부 다 내신 때 배운 스킬 풀이입니다.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석적인 풀이가 돼 있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느낌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매년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하다 보면 수업 얘기 못하고 매년 끝내는데, 예. 네, 저희 이제 사기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4년 정도 이제 대치동에서 가르쳐가지고, 예, 뭐 요 정도에 좀 제 수업을 듣기에 가분한 학생들이 고맙게도 수업을 많이 들어주셨고, 예, 가장 최근 학생은 요 학생이 작년 졸업생인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수학은 당연히 100점에 전 과목 한 2개 내외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학 100점에 전 과목에서 하나 틀어서 정시로 연대과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논술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두 친구들은 카드이해과 이제 논술로, 보통 이제 수학 제일 잘한다. 고등학교 세계에서. 보통 이제 카드이해과 논술로 합격한 레벨을 이제 제일 잘한다고 이제 칩니다. 그 정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끝내야 돼가지고, 보통 이제 뭐 그냥 뭐 요 정도 학생, 고3 때, 고3이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인하대 의예과 논술로 갔는데, 그 당시에 경쟁률이 한 400대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하대 의예과 논술 수석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미적분에 조금 강점이 있는, 제가 이제 시그니처가 보통 이제 기출 분석 좀 잘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기반으로 정석적인 풀이하고, 세 번째 좀 평가받는 게 고난도 문풀에 좀 강하다. 이게 이제 좀 평입니다. 제가 이제 세정에서 의예과 논술 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만 하시는 분보다는 미적분 고난도 문풀에 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때 감각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수학을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에 대한 수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이 아이들을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3학년 때 느낌 오죠. 오늘 공부한 문제를 2달 뒤에 다시 시켜서 못 푸는 학생은 솔직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서 혹시 자료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좀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 삼수생이 얘기한 거 마지막에 회독을 많이 하자. 그죠? 좋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회독하는 습관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거인재 같은 데 가면 이 자료 이렇게 줍니다. 그죠? 예. 받았다가 한번 장난치다가 풀다가 다음 주에도 이만큼 나오니까 이것도 버립니다. 예,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수능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